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액공제 받으려고 연금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필요해서 인출했더니 세금만 더 냈다. 연금 개시를 해도 12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종합소득세 내야 한다고 하더라. 2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고 건강보험료도 엄청 인상된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는 연금계좌 활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연금계좌는 내가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데요. 저는 퇴직을 했지만 매년 연금계좌에 1,800만 원, 자산계좌, IS계좌죠. 2천만 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도 가능하면 뒤로 이렇게 미룰 계획인데요.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죠.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안 받은 돈만큼은 생활비로 얼마든지 인출해도 비과세 되기 때문인데요. 이 돈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0원,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도 아닌 거죠. 대부분 연금계좌에 매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만큼만 돈을 넣으시는데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을 생활비로 인출했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계좌에 들어가는 납부 금액보다 계좌에서 나오는 인출 금액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연금계좌가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은 유인책일 뿐이고요.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지는 부족한 내 생활비, 연금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을 늘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매년 연금계좌 납부 한도 1,800만 원을 넣는 겁니다. 우선 세액공제 받을 돈 900만 원을 퇴직연금 IRP 계좌에 300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600만 원 이렇게 넣는 거죠.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안 받을 돈 900만 원을 넣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우리가 인출해도 될 돈이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요. 자산계좌, IS 계좌에 매년 2천만 원씩 넣어야 합니다. 자산계좌는 매년 2천만 원씩 한도로 넣을 수 있죠. 3년 만기가 되면 해지하고 다시 개설해야 되고요. 만기는 2년 더 늘려서 5년간 계좌 운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건데요. 3년간 6천만 원을 모으고 3년이 막 지난 시점에 바로 2천만 원을 추가해서 8천만 원을 만들고 계좌를 해지한 다음 60일 내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전된 8천만 원은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7,700만 원은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이 되니까 이 부분이 내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는 겁니다.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 돈은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이 되죠. 이미 한번 세금을 납부하고 들어온 돈이니까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60일 내로 연금계좌에 넣고 퇴직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에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을 계속 쌓으면 내가 생활비로 인출하게 될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수치화해 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 1,800만 원, 자산계좌에 2천만 원을 넣으면 매년 3,800만 원과 수익금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산계좌, IS 계좌죠. 여기에 3년이 지나는 시점에 2천만 원을 더 넣어서 8천만 원을 만든 후에 계좌를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로 금액을 이전시키면 3년마다 총 1억 3,400만 원이 생깁니다. 이 돈을 분석해보면 세액공제 받은 2,700만 원, 세액공제 안 받은 2,700만 원, ISA 계좌에서 들어온 세액공제 받은 300만 원과 세액공제 안 받은 7,700만 원, 그리고 붙은 수익금인데요. 수익금 외에 이 계좌에는 세액공제 받은 3천만 원과 세액공제 안 받은 1억 400만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세액공제 안 받은 1억 400만 원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생활비로 얼마든지 인출해도 되는 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좌에 3년 단위로 1억 3천만 원씩 모으는 과정을 내가 도달하려는 금액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되는데요. 한 번 더 돌리면 2억 6,800만 원, 그 다음은 4억 200만 원, 다음은 5억 3,600만 원, 다음은 6억 7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금 계좌를 키워가면 55세 이전에도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얼마든지 생활비로 인출해도 되고요. 55세 이후에도 연금 개시를 안 하면서 인출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55세 연금 개시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은 돈을 세금과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계좌에서 인출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하는 66만 원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이라면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을 매년 2,400만 원 인출하고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받은 돈에서 매년 1,200만 원을 인출하면 연금소득세 66만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퇴직 전에 휴직을 했었는데요. 인생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퇴직하면 어떻게 홀로 서기를 해야 할까? 제 자신과 충분히 의논하고 싶었죠. 그래서 묵혀왔던 생각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서툴지만 글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정리를 하나씩 하게 되다 보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하루 일과 중에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제가 쓴 글들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소재가 나의 건강 상태라든지 돈보다 중요한 내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내 자산과 부채, 순자산, 연금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 본다든지 진짜 내게 소중한 관계는 누구일까?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써야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중요하고 관심을 가졌던 내용을 글로 정리하면서 생각하면서 글로 정리하다 보니까 관련된 책을 엄청나게 읽게 되더라고요. 퇴직을 결정하고 그 시점을 정하는 것도 이렇게 글쓰기를 여러 차례 하던 중에 분명해져서 하게 되는데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나 자신과 진솔하게 의논하고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일수록 어떠한 압력도 없는 상태에서 깊게 그리고 충분히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돌아보면 이런 과정들을 나를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배우자를 포함해서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나 자신과 깊게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내 생활비를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